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당국은 최근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마스크를 벗기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식료품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 한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훔친 신분증으로 고급 차량을 매매해온 한인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기단은 훔친 신분증으로 차량을 구매해 다시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열리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무역 통로를 가로막아 자동차 공급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일리노이주 등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동참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8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만 명대로 내려오면서 마스크 벗기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CDC는 아직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감염 상황을 지켜본 뒤 3월 초쯤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Given the declining cases, given declining hospitalizations, that is why we feel comfortable to lift this in effect tomorrow. 일리노이주도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매사추세츠와 콜로라도 덴버도 이달 말부터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풀기로 했습니다. 엄격한 방역을 유지했던 뉴저지주를 선두로 미 전역이 위드 코로나 태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Vaccines work. Masks work. And as a result of them and the tremendous commitment of our state's residents, we are on track to come out on the other side of this latest COVID storm in better shape than even the doctors expected. If these trends continue, and we expect them to, then on Monday, February 28th, we will lift the indoor mask requirement for the state of Illinois. Massachusetts actually ranks second in the nation for the highest share of kids fully vaccinated at this point in time. And we know from all of our surveillance testing through our test and stay program that school settings are very rarely sources of COVID transmission. 오는 15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등 11개 베이 지역 카운티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최근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은 방역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We are working on, following the trends for the moment. What I will say, though, is, our hospitalizations are still high. Our death rates are still high. So as we work towards that and as we are encouraged by the current trends, we are not there yet. 당국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 100만 명에 육박하던 미국의 확진자 수는 현재 24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가 미국 코로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지만 LA 카운티는 오는 4월 말까지 의무화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여전히 카운티 내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일일 입원 환자 수가 7일 연속 2,500명 이하를 유지하면 일부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페러 국장에게 카운티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일주일 평균 입원율이 일주일 전보다 26% 감소했고 어제 하루 동안 2,702명의 확진자가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유급 병가 제도가 최종 통과되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유급 병가를 부활시키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비즈니스들은 코로나에 걸린 직원에게 기존 유급 병가 외에 80시간의 코로나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 법안에는 고용주에게 직원들의 코로나 유급 병가와 관련된 세금 공제와 팬데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19억 달러의 추가 예산 배정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본인이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풀타임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추가로 40시간의 병가를 제공해야 하며 추가 유급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성 확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 코로나 유급 병가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만 물가가 곧 잡힐 것이라는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소비자들의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동안 미국의 전체 식품 가격 상승률은 0.5%, 특히 과일과 채소는 전체 상승률의 2배에 가까운 0.9%, 그중 생과일은 1.8%나 급등했습니다. 한 달 새 2% 가까이 뛰어오르는 밥상 물가에 한인들은 장을 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한 120, 130 예산하면요. 법안 200불 예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불 보면 한창 이렇게 가득 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고기 몇 개, 그냥 과자 몇 개, 김 몇 개 올려도 그냥 50불, 60불 나오거든요. 식료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파는 소매 업체들에게도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수입하면서 원자재 부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스케줄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가격이 피치 못하게 오르는 상황이고. 하지만 올해 역시 밥상 물가 부담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분석하면서 올해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평균 5%에서 6%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식자재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he main component in terms of fruit inflation in the US comes from transportation costs, particularly ocean freight. 최근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한국 라면과 과자값도 오르기 시작하면서 한인들의 밥상 물가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물가가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렌트비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의 고충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남가주 지역의 아파트 공실률이 2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LA 카운티 아파트 렌트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평균 렌트비 역시 전년 대비 18%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실률이 낮아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렌트 시장이 회복돼 임대료까지 뛰어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선택권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훔친 신분증으로 고급 차량을 매매해온 한인 사기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경찰국에 따르면 도난된 인피니티 차량을 판매하던 43세 전기철, 31세 진롱,
39세 진호 등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여러 주에서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수대의 차량을 구매해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경찰국은 택배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 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한 것을 발견했고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공범들을 모두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도난된 신분증과 훔친 신분증으로 만든 크레딧 카드 그리고 고급 차량 4대를 회수했습니다. 한국 국적 소지자인 전 씨와 롱 씨는 신분 도용과 공모 등의 혐의로 버건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호 씨는 법원 출두 약속을 하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또 떼강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머세드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중가주에 위치한 머세드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떼강도 10명에서 15명이 귀금속점에 난입해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강도범들은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환호하듯 소리를 질렀다며 이곳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최근에 자주 접한 소식이라며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베이 지역과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강도범들이 타지에서 원정을 온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백화점과 명품 매장이 수십 명의 떼강도의 습격으로 약탈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연휴 동안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시의 한 상업용 제조업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창고와 차량 2대가 불에 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2시 20분쯤 바타비아 스트릿에 위치한 포맥스 인터내셔널에서 화재가 보고됐으며 출동 당시 창고 마당에 수백 개의 폼 조각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진화에는 플러튼과 애나하임 소방국 등이 합동 작업을 벌였으며 밤사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은 오전 5시 30분쯤 진압됐고 창고 한 곳과 차량 2대가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정 직후 불이 공장 마당을 타고 올라오면서 한 번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열리면서 미 자동차 공급망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앰버서더 다리 인근에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열리면서 사실상 도로가 차단돼 미 자동차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앰버서더 다리는 온타리오주와 미 중서부의 자동차 제조 시설을 연결하는 핵심 루트로 자동차 산업 관련 상품을 포함해 매일 3억 달러 규모의 물자가 수송되고 다수의 의료 인력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Ambassador Bridge is Canada's busiest link to the United States and accounts for about 25%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o the blockade poses a risk to supply chains for the auto industry because the bridge is a key conduit for motor vehicles, components and parts, and delays risk disrupting auto production.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앰버서더 다리 봉쇄를 비판하면서 시위대 해산을 촉구한 상태며 디트로이트 시장 역시 이번 시위로 국경 폐쇄가 길어질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형사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86% 상승한 35,768.0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45% 상승한 4,587.18, 나스닥 지수는 2.08% 오른 14,490.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진 기술주 저가 매입에 탄력이 붙은 데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주가 상승을 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 일부 구역에서 택시처럼 호출해 특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해 차량을 호출합니다. 1분 뒤 도착한 검은색 차량.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알아서 차가 출발하고 운전대가 자동으로 돌아가며 좌회전을 합니다. 신호등에서 신호 정보를 전송받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7대가 물체를 식별하고 레이더 5대가 그 물체까지 거리를 탐지해 충돌을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뒤에 차선에 차량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차선 변경 진행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건 안전요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만 사람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요금은 2,000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기점으로 상암동 월드컵 공원을 따라 5.3km 구간을 팔자 모양으로 도는 1구간에 3대가, MBC 사옥을 지나 디지털 미디어 시티 단지를 도는 2구간에 1대가 배치됐는데 정해진 지점에서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범 운영이 서울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빠르면 오늘 3월 달에 강남에서 택시 형태의 로봇택시를 시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청계천에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처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상암동에는 다음 달 요금 1,200원인 자율주행 버스가 추가로 도입되는 등 올해 모두 12대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지 1시간 만에 굳은 표정으로 당사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사과 회견에 나선 김 씨는 먼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씨는 자신을 도운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며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 여부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뒤에라도 책임지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분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배 씨의 지시를 받아 각종 사적 업무를 한 비서실 공무원 A 씨에 대해선 경기도에 온 날 한 번 만났고 이후 소통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며 A 씨는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이 법인카드 유용과 갑질 의혹으로 확산되자 공개적인 사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A 씨는 진정성도 본질도 없는 사과였다며
법인카드 이용 등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동문서답식 사과라며 감사를 핑계로 선거일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비판했고 청와대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며 연거푸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면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한동훈 검사장 같은 최측근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거란 비판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정부 주요 직책에 가면 싫어해서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배우자는 언론 보복을, 남편은 정치 보복을 공언하며 부부가 공포 정치를 예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이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걸 두고는 어떻게 측근을 미화하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에 빗댈 수 있냐고 성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부끄러움도 없이 사적 복수의 야욕을 드러내는 세력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언급을 삼가던 청와대도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한 발언이라면서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 일이 적발되고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는 원론적인 말이라며 내가 한 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를 선대위 총사령탑으로 내세우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단판으로 매듭짓자는 뜻을 비췄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며 분위기부터 다잡았습니다. 김혜경 씨의 사과도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이 전 대표의 주문이 배경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세워 전통적 지지층 굳히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도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위기 국면들을 아주 슬기롭게 역량 있게 잘 돌파해 주실 거라고 믿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천주교와의 인연을 부각시켰습니다. 40여 년 전에 명동성당을 본당으로 해서 영세도 받고 10여 년간 매주 일요일 날 와서 우리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지난한 협상이라면 할 생각이 없다며 서로 신뢰하면 단 10분 안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를 한다면 협상이 아닌 단판 방식을 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입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0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뭐랄까요? 좀 일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치원 보육원 통합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불어닥친 열대 폭풍 바치라이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최소 9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열대폭풍 바치라인은 시속 165km의 바람을 동반해 이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2주 전에도 열대폭풍 아나로 55명이 숨지고 13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난관리당국은 이번 바치라인으로 인해 15만 명의 수재민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90여 명의 사망자 중 대부분은 흙으로 지어진 집이 붕괴해 숨지거나 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사거리 1,450km짜리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헤이 바르슈칸이라 명명한 미사일을 소개했습니다. 사령관은 헤이 바르슈칸은 성곽 파괴자를 뜻하는 이란어로 1,450km 이내의 목표물을 타격하며 이란 자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모델이라고 밝혔는데요. 혁명수비대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3세대 모델은 기존 미사일보다 무게가 3분의 1로 줄었으며 발사 준비 시간도 6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압유리 성해 제거 기능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미국에서 차량 2만 6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작년과 올해 사이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S, 모델 X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과 관련한 리콜은 이달에만 벌써 3번째인데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섰는데요. 이들이 앉았던 이 거대한 테이블이 화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 전야 강대국의 한가한 협상입니다. 가로 길이가 5m에 달하는 거대한 테이블 사이에 마주 앉은 러시아와 프랑스 두 정상. 현지 시간 7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모습인데요. 단 둘만 앉은 탁자가 범상치 않죠. 아니나 다를까 누리꾼들은 거리가 멀어서 서로 목소리도 안 들리겠다라며 다양한 패러디물을 쏟아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속 12제자를 두 대통령 사이에 합성하거나 기다란 탁자를 아이스링크나 또 배드민턴 코트로 비유해 두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점을 풍자했는데요. 외신들은 5m짜리 테이블이 회담 자리에 사용된 건 푸틴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적 장치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치적인 의도 없이 올해 69세 고령인 푸틴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거리를 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목에 타이어가 낀 채로 사는 인도네시아 명물 악어의 안타까운 사연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6년 동안 악어의 목을 옥죄는 타이어가 드디어 끊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6년 만에 탈출, 타이어 목걸이 악어입니다.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한 남성이 톱으로 악어의 목에 낀 타이어를 잘라내자 지켜보던 주민들이 환호합니다. 그럴 것이 6년 동안 폐타이어를 끼고 살아 유명해진 악어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마을에 사는 용감한 남성이 닭과 오리로 덫을 놔 악어를 유인한 뒤 50여 명의 주민이 힘을 합쳐 무트로 끌어올려 입을 묶고 목에 낀 타이어를 끊어낸 겁니다. 5m 넘는 길이의 이 악어는 지난 2016년부터 오토바이 폐타이어가 목에 낀 채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돼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이 지역의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관계 당국이 2년 전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악어 목의 타이어를 제거하겠다는 지원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호주의 TV쇼 진행자이자 악어 전문가도 구조에 팔을 걷었지만 실패했었는데요. 6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악어. 이런 일은 다시는 겪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 전 독일 아우토반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417km로 폭주해서 논란이 됐던 체코 재벌 기억하실까요? 결국 독일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달릴 땐 좋았지? 417km 폭주, 체코 재벌 조사입니다. 슈퍼카 부가티 실온을 몰고 속도 무제한이라는 독일 아우토반을 시속 417km로 폭주한 체코 억만장자 라딘 파세르. 이 영상으로 독일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독일 검찰청이 체코 부동산 재벌 라딘 파세르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수사에 나섰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는데요. 파세르는 지난해 7월 베를린과 하노버를 잇는 아우토반 2 고속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해 초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자 독일 누리꾼들도 시속 400km 이상 주행은 너무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독일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기로 유명하지만 운전자가 매우 부적절한 속도나 무모한 운전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세르의 유죄가 입증되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로등의 전등갓 속에서 반년 동안이나 살 수 있을까요? 신기한 사연이 중국에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버텼지? 전등갓 속에서 6개월. 가로등을 감싸고 있는 둥그런 전등갓 속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작은 물고기가 흙탕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한 아파트 입주자가 가로등을 수리하던 중 발견한 붕어입니다. 중화권 매체 NTD-TV가 보도한 건데요.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의 폭우로 호숫가의 가로등이 침수됐는데 이때 붕어가 전등갓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요. 전문가들은 붕어가 생명력이 강해 웬만한 악조건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면서 전등갓 속 물 안에서 극소량의 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신기한 장면에 현지에선 진위 논란이 일었는데 영상이 사실이라면 생명력이 강한 기적의 물고기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